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절 잘 보냈습니까? 베네사 메이의 음악으로 새로운 또 춘절 후에 증시를 갖다가 좀 기대해 봅니다. 아주 빠르고 경쾌한 음악이죠. 몸 건강하시게 올해도 복들 많이 받으시고 특히 주식시장에서 대박 좀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강리님, 한번 사면 존버님도 계시고요. 상하무지개님, 올해는 진짜 음력설 지났으니까 이제 정말 잘 될 텐데, 설날 내내도 우한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쭉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우한 관련된 뉴스가 이번, 설날 연휴에 조금 이제 이게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는데, 오히려 정말 우려만큼 확산이 되면서, 정말 우려가 커져 버렸습니다. 요거 우한 폐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검색해 보니까 요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우한 폐렴 4번째 확진자 5일간 몰랐다. 지역 내 전파 우려 커졌다. 문 대통령 중국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추진을 지시했다. 4번째 확진자 발생 우한 방문한 50대 한국인이다. 또 그런 얘기, 4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죠. 또 정부는 우한 폐렴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했다. 우리나라 국민들 우한에 고립되어 있는데 전세기를 투입해서 귀국을 추진한다. AI가 우한 바이러스를 먼저 알았다. WHO보다 빨라. AI가 인공지능이 대단한가요? 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설날에는 이게 최대인 뉴스가 됐습니다. 또 확진자 21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잠복기에도 전염된다. 잠복기에도 전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이제 어떤 열나고 기침나고 하기 전에도 그게 이제 잠복기에도 전염이 된다는 얘기죠. 중국에서는 우한 폐렴 9개월 영아도 감염되었다. 사망자가 80명, 확진자는 2744명. 지난번에 사스가 8000명 정도가 이제 걸렸다. 물론 8000명 정도인지 더 많은지는 알 수 없죠. 당시에 사스가 그때는 이제 쉬쉬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스보다도 이게 사스만큼 이렇게 많이 사망자를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스를 다시 한번 보면은 당시에 한 8000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그중에서 한 6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던가 그랬죠. 근데 그때보다는 못한 것 같은데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주 공포를 좀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02년도니까 벌써 한 18년 전, 한 20년 전인데 요때 이제 18년 만에 다시 잠복에 있다가 나온 건가 아니면은 정말 우한의 야생동물 시장에서 박쥐나 뱀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생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 8000명 정도가 감염됐었고 그 중에 774명이 사망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한 2000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한 80명 정도가 사망했다 나왔나요? 그때보다는 아직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사망자는 그때에 비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고 감염자는 벌써 4분의 1 정도 수준까지 2000명까지 왔으니까 물론 그때 8000명이라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다. 하여튼 좀 이상한 거 좀 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박쥐까지 먹나 그래. 박쥐까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상한 거 먹는 즐기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서양 고양이도 먹고 무슨 뭐도 먹고 뭐인데 뭐 그렇게 맛있나? 그게 그냥 먹던 거나 먹지 그냥.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거 특별한 거 이상하게 먹으면은 그게 이렇게 맛있나? 그죠? 그 뭐 먹을 게 없을 때나 먹었던 거 아닌가요? 옛날에?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설 후에 증시는 일단은 말이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일단 사스 관련된 게 이게 잠잠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스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좀 잠잠해져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좀 뜨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쪽에 이 종목을 사지 않다 하더라도 요거에 좀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뭐 사스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또 우한 폐렴 관련된 그 종목을 사기가 쉽지가 않죠. 지난 주말에도 제가 설날 전에 많이 요동을 칠 테니까 신규 매수는 좀 걱정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목을 그 전에도 많이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걸 매매하기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매매하기 쉽지가 않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일단 뭐, 4일간의 연휴가 지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적인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관련된 게, 뭐, 뉴스의 그 핵심 헤드라인으로 떠오르기 있기 때문에, 이쪽에 증시에서도 많이 좀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쪽의 종목군들이 좀 한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그 위주로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세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KM이었죠. KM 이게 아주 회사도 괜찮고 요즘 정말 그 마스크 쓴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냥 마스크 좀 쓰고 다녔습니다. 저도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 그래도 요 KM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바디텍메드가, 지난 설 전에 바디텍메드가 주가가 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바디텍메드도 원래 회사가 좀 좋은 회사입니다. 여우는 원래 좋은 회사만 소개해드리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쭉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이 회사가, 능력이 있다. 즉, 내공이 있다. 내공이 있는 종목들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내공이 있는 종목. 그 어떤 경우에도 뭔가 좀 내공이 있어야, 그래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종목은 그렇구나. 내공이 좀 있는 종목에 우리가 이제 배울 것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시세의 급변은 알 수 없는데, 이 내공이 없는 종목들은 한번 물리게 되면 완전히 급락을 해가지고 크게 손실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우한 폐렴이 되었던 또 무슨 뭐 남북 경협주가 되었던 또 뭐 지난번에도 많이 그 시장의 시세를 많이 냈던 무슨 뭐 돼지열병이 되었던 또 뭐 정치주도 많이 그런 게 있죠. 정치주도 이제 급등락을 하면서 잘못 사게 되면은 또 크게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이 정치주를 하더라도 내공이 있는 종목, 요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내공이 있는 종목. 어쨌든 내공이 있는 종목을 갖다 선택하시면은 절대 손해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KM 요거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많이 올랐어요. KM.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그때 한번 제가 쭉 소개해 드리고도 차트 한번 봐볼까요? KM. 그때 많이 올랐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 KM의 한번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그쵸? KM이 그때 소개해드리고도 많이 올랐죠? 특히, 주말에 수요일, 목요일에도 급등이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내공이 있는 종목은, 어찌되었든 간에 크게 손실은 안 보고, 좀 운 좋으면은 좀 급등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KM, 삼성바이오가 나왔네.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KM이. 그때가 아마 제가 어디서 소개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때쯤 아니었을까? 요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주가 급등했고, 지난 주말에도 급등이 나왔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공 있는 종목 역시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 종목을 하더라도 뭔가 좀 기업 내용이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말씀과 또 인천여는 주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다. 제가 이제 쭉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유튜브에다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반드시 구독을 누르시면 제가 뭘 올릴 때마다 여러분한테 딸랑딸랑 하고 이제 푸시가 가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용을 읽으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요게 이런 종목이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서론 지금 길었는데, 자, KM 한번 봐볼게요. KM은 이제 마스크 때문에 이게 올라가죠. 마스크 때문에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국내 클린룸 소모품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클린룸은 잘 아시죠? 클린룸. 우리가 뭐 TV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봤던 게 반도체 하면은 늘 등장하는 게 무슨 뭐 우주복 같은 걸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랑 관련해서 흔히 보는 영상이죠. 그게 이제 우주복 같은 거가 이제 방진용품이다 그러죠. 방진이라는 게 먼지가 없는 반도체나 이런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지만 먼지가 거의 없어야 한답니다. 먼지를 없게 만들려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닦고 또 닦고 하면서 공기도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또 작업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장갑, 무주복 같은 것도 있고 안경도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클린룸용 소모품 시장에서 1위 업체다라는 거예요. 클린룸. 2001년도에 벤처기업이 돼가지고 2005년도에 코스닥 상장이 됐다. 그래서 클린룸에 사용되는 소모품과 소모품의 제조 판매에 1인자라는 거죠. ESD 클래스 10 글로브가 장갑이죠.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쓰는 클린룸용 장갑에서는 국내 독점 생산, 요거가 가장 좋아하는 게 독점 생산이죠. 인천유가 가장 좋아하는 게 신루타 종목의 특징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독점입니다. 독점 및 가점, 독점이나 과점, 독점 생산 및 공고를 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근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 1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한다면 다른 나라에 당연히 사용하겠죠.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LG화학은 이제 2차전지겠죠. 다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국내 및 중국, 미국의 클린룸용 소모품 이쪽에 아주 정말 탁월한 회사다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마스크를 만드는데 마스크도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래요. 마스크. 제가 KM의 마스크를 뭐 써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게 KM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비싼 게 아니라서 KM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쿠팡의 미세먼지용 탐사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탐사 마스크. KM 헬스케어를 통해서 일회용 수술팩을 만들고 있다. 뭐 클린룸에서 이제 계속 기업이 확장을 하고 있죠. 외형 확대 및 매출 원가율 개선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였으며 관계기업 지분법 이익, 이자 수익 등의 증가로 수익률 상승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청정용품 국산화로 마스크, 의료용 소모품,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용 용품,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매출이 급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1109억에서 1183억에서 3분기 956억인데 이제 3분기 누기니까 이번에는 대략 한 1200억은 되겠죠. 분기당 300억만 따지더라도 1300억까지 갔겠다는 거죠. 올해 1300억까지 갔겠다. 영업이익은 거의 뭐 비슷하고 유보율도 좋아요. 유보율도 그동안 꾸준하게 클린룸 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물건 많이 팔아가서 안정적인 기업을 영위해 갔겠죠. 한 1500%. 그래서 클린용품 사업부가 있어요. 그래서 클린룸 소모품의 국산화, 아까 얘기했던 글로브, 그러니까 장갑, 그다음에 와이퍼, 먼지가 없는 더스트 프리 페이퍼 여기까지 다양한 그런 소모품을 만들고 있다. 이런 회사가 오히려 알짜예요. 실제 반도체 만드는 기업도 좋겠지만
그 만드는 회사의 소모품이야 뭐 늘 나가야 되는 거죠. 늘 끝없이 장비는 한 번 만들어주고 뭐 땡이지만 소모품은 늘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기아차나 현대차에 납품하는 기업 중에서 제가 알고 후배가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는 뭐 하냐면은 포장재예요. 포장재. 그러니까 포장재가 어려운 포장재가 아니라 그냥 박스 만든 거예요. 박스를 만드는데 그렇잖아요. 기아차나 현대차나 하여튼 부품을 갖다 박스에 넣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공업사나 이런 데다 배달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박스 납품한 회사도 절대 망하지 않아. 그 친구 이제 한 20년 돼 가는데 20년 한 15년 20년 돼 가는데 아주 이제 크게 성장했어요. 한 20년 전부터 처음에 그 안산에다가 그 박스 공장, 기아차 납품 박스 공장 만들었는데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꾸준히 하더니만 지금 아주 뭐 대단하게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에 그렇습니다. 예, 뭐든지 말이죠. 뭐든지 안정적인 그 대기업이 있고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괜찮아요. 이것도 삼성전자 또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납품하니까 괜찮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클린룸용 이렇게 쭉 만들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확산하는 거죠. 디스플레이 쪽에서 LG 디스플레이, IBM, 인텔, NEC, 모토로라, SGS, 톰슨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 그런 데다가 계속 납품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청정용품 시장에서 또 이제 그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런 게 갑자기 유행하니까 마스크가 또 이제 대단히 잘 팔리겠죠. 이번에 올해는 정말 마스크 잘 팔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정 문구류, 또 청정 클리너, 뭐 청소기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방진 의류는 뭐 당연한 거고요. 와이퍼, 그러니까 부직포라든가 뭐 폴리에스터 이런 것들, 극세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장갑, 원래 장갑부터 출발했죠. 그 외에 이제 소화기 보관함,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그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이제 이런 거죠. 닥터 퓨리 마스크, 황사 마스크. 요거 이제 가장 크게 관심을 끌었던 거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닥터 퓨리 KF80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생활용품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 사업부도 있고, 필름 사업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만드는 애가 KM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KM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라서 과연 이게 돌파할 것인가 그랬는데 깔끔하게 돌파했는데 또 이 설날 연휴 기간에 계속해서 또 폐렴 얘기, 우한 폐렴 얘기가 핵심적인 이슈가 됐고 더욱더 공포감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KM이 금방 시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은 이제 쭉 올라가면 좀 잘 팔고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신규 진입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요 KM이라는 회사가 내일도 시장의 핵심 관심주가 될 것 같다 하는 관점에서 보시기 바란다. 네, KM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바디텍 매드예요. 바디텍 매드. 요건데 주가가 장기로 좀 조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급반등을 했습니다. 바디텍 매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주가가 7만원까지 갔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좋아했던 종목이었죠. 그때 2015년도 이때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바디텍 매드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이 바디텍 매드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신약 기업이 아니라 진단 기업이다. 진단 키트는 일단 물건이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물건이 잘 팔리고 있다.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일단 매출이 있고 또 이익이 있고 현금이 들어온다면은 이런 회사들은 여러 가지 다른 연구도 할 수 있고 좋지 않냐. 게다가 이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하고 이렇게 신약을 연구했다가 실패하는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아이템은 아니더라도 기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주가 쭉 올라갔다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7만원까지 갔으니까 너무 많이 갔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빠져가지고
7,000원까지. 근데 하여튼 신루타 종목은 특징이 말이죠. 특징이. 이 신루타 종목 중에 특징이 이제 일단 뭐 그 시세를 타거나 일단 이렇게 어떤 테마를 타고 가는 종목들은 테마 이게 10배 올라가기도 하지만 10배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때 잘 빠져나오지 못하면 대개는 아니지만 10분의 1 토막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날 수 있다. 신루타 종목의 특징이 기세가 좋을 때는 정말 10배 갑니다. 그런데 고점을 치고 나면은 이 테마라고 하는 게 이제 인기죠. 인기와 유행이기 때문에 그 고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10분의 1 토막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유행을 타는 종목들은 고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이게 유행을 타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그냥 빠져나오는 게 좋다. 빠져나오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런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 바이오텍 매더는 이제 요게 액면 병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뭐 10분의 1 토막이라 할 수는 없는데 그거 한번 다시 봐볼게요. 이게 액면 병합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됐나 한번 봐볼게 된다. 스윙투가 사용했는데도 그러네. 맞구나. 10분의 1 토막 되나 보죠. 액면 병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였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바이오텍 매더의 기업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텍 매더 기업 내용은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 무지하게 좋거나 그런 건 아니고 괜찮다. 그냥 바이오 기업치고는 괜찮다. 바이오 기업인데 진단이라 그랬죠. 진단. 면역 진단 카트리지, 진단 기기, 체외 진단 제품 연구 개발. 체외 진단이라는 얘기는 체내에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외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 뭐 피 한 봉을 가지고 그걸 진단하던 이런 거란 말이죠. 옛날에 제가 바이오텍 매더를 설명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말 10조짜리 같던 1조인가 10조인가 같아 모르겠다. 그까지 갔다가 주가가 나중에 보니까 다 사기였다라는 거예요. 피 한 방울로 뭐 200까지인가 70까지인가 뭐를 갖다가 뭐 진단할 수 있다라고 뻥을 쳐가지고 주가가 무지하게 올랐지만 그게 다 뻥이다 그래가지고 주가 급락했던 종목이 있었죠. 그때도 제가 그 얘기 그 종목 쪽 여러분한테 미국 기업이지만 쭉 소개해드리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하여튼 바이오텍 매더는 그런 이제 그 진단 제품이다. 진단 제품. 진단 제품이다. 주요 제품으로 면역 진단 카트리지, 면역 진단 기기, 헤모글로빈 진단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대부분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대변 잠열 검사, 그러니까 대변에 남아있는 혈, 그러니까 피, 작은 피 같은 것을 검사해가지고 대장암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다 검사하기도 하고, 또 임신 진단 검사, 감염성 질환 제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단하고 있다. 그런 이제 진단업체인 이무노스틱스를 인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다. 기업은 뭐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면역 진단 카트리지 및, 이런 것들을, 쭉 국내외에 판매해가지고 실적은 괜찮다.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또 빈혈 측정기 같은 것도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재무지표를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뭐 500억에서 18년에 600억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19년도는 대략 보니까 한 700억 가까이 갔을 것 같아요. 700억 가까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29억에서 65억에서 100억까지 올라왔죠. 영업이익도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주가는 한없이 빠졌지만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5%에서 9%에서 19%까지 올라왔다. 영업이익 괜찮죠? 영업이익률도. 자, 그랬다라는 거.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좀 났었다가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거. 당기순이익. 적자가 좀 났었는데 흑자로 전환됐다. 뭐 괜찮은 내용이에요. 그런 기업이고, 뭐 내용은 그래요. 진단기기의 원리는,
항원과 항체 사이의 면역이 일어나는 반응을 갖다가 형광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면역 흥강법을, 그러니까 이제 면역을 갖다가 뭐 측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면역을 측정한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갖다가 이제 그 바이트메드가 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광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한다 그러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읽어본 다음에 형광은 레이저에 의해서 산란되고, 산란된 형광과 혼합된 빛으로부터 필터링이 된 형광만을 측정해서 형광의 세기에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는데, 이 전기적 신호는 형광의 세기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형광의 세기는 사전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금량 수식에 따라서 분석물의 농도를 계산하여 기기에 하면 표시된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면역력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걸 갖다가 진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활 습관과 관련된 심장병, 암, 당뇨, 저면성 질병, 이번에 그 폐렴이 이거잖아요. 저면성 질병, 그죠? 그래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바이트메드가. 또 호르몬 장애의 질병 이런 데 사용이 된다. 이번에 뭐 그쵸. 2012년에 바이트메드는 전혈을 사용하여 세계 최초로 TSH와 HCG 진단 검사에 성공했다. 모든 이크로마 검사는 CE 인증을 받았으며 이크로마 리드와 CRP 검사는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꽤 기업 내용이 있는 회사예요. FDA 승인도 획득하고 또 CE 인증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내공이 있다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바이트메드가 내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기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은 참 이게 그 병원들도 굉장히 기계가 이렇게 비싸기도 하거니와 기계가 고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큰 병원 가면은 이제 그 장비가 좋다는 거죠. 의사도 좋겠지만 물론 대학병원 가면은 이제 의사도 수준급이 높겠지만 이제 많이 환자를 갖다가 이제 대학병원의 의사들이 꼭 명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은 이제 환자를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좀 또 어려운 환자들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경험이 많다라는 거하고 또 장비가 좀 우수하잖아요. 여러 장비들. 그래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큰 병 나면은 이제 동네 의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도록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내용은 이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자동 반자동 체외 진단용 기기. 이런 거. 요것도 이제 이크로마 TM50. 그다음에 AFIAS6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전자동 체외 진단 검사기기, 그다음에 전자동 면역 진단 검사기기 이렇게 있고, 체외 진단용이 조그만 거 휴대용인가 보죠 이거는. 그다음에 감염성 질환의 신속 검사 전용기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농도 정량 검사 전용기.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피에 있는 그 헤모글로빈이죠. 그거 이렇게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이트메드가 이제 바이트메드가 주로 진단기기도 팔아먹지만 요 진단 시약이 좀 중요해요. 실제로는 이 진단 시약에서 돈을 번다 그래요. 진단 시약. 왜냐면은 이제 진단기기는 한번 이제 팔아먹고 마는 건데, 진단기계를 쓰려면 시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약을 갖다 시약은 꾸준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기계를 팔아먹고 나면은 그 기계에 쓰이는 시약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바이트메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장병, 암, 당뇨, 뭐, 전염성 질병, 호르몬 장애,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시약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 그죠? 해외든 국내든 간에. 그래서 일단 이게 바이트메드가 돈을 번다. 이런 얘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기기도 중요하지만, 진단 시약이 꾸준하게, 가서 팔리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 떼돈을 먹는 건 아닌데, 꾸준하게 돈을 버는 뭐 그런 기업이 된다는 거죠. 이제 오랜만에 지금 이제 주가가 지난 주말에 상한가에 갔는데, 바이트메드가 이번에는 별로 오른 게 없죠. 아까 KM은 제가 주가 좀 많이 올랐죠. KM은 올랐는데,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좀 올랐죠. 근데 바이트메드는 이제 주말에 처음으로 이제 올랐던 거라서, 또 우한 폐렴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중국의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다니까 좀 공포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이 바이트메드는 한번 관심 가져보자 하는 거예요. 뭐 추격해서 고가에 살 필요는 없고요. 장중에 좀 밀린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중에 밀린다면. 그래서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가 진양제약이라든가 제가 내일은 또 진양제약이라든가 웰크론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내일 아침에 진양제약하고 웰크론 같은 걸 말씀드릴 텐데 밤중에 또 제가 또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뭔 종목을 얘기할 건가는 또 밤중에 여러 가지 변화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 저녁엔 제가 바디텍메드하고 KM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를 갖다 말씀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삼성바이오 말씀드리고 내일은 종목을 조금 바꿔가지고 내일 뭐 KM을 다시 얘기할 수 있는데 내일은 조금 종목을 아침에 봐가지고 밤새 봐가지고 뭐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또 그걸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KM하고 바이오텍메드 다시 한번 차트 봐볼게요. KM 바이오텍메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주가는 이제 7만원까지 갔다가 액면병합도 하면서 우회 곡절 끝에 주가 많이 내려왔다가 한방에 이번에 급등이 나왔죠. 한방에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KM은 이렇게 돼 있죠. 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한 4일 정도 조금 올랐죠.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고 7,000원대 하다가 이제 만원대 11,000원대까지 왔으니까 좀 올랐죠. 그렇고 세 번째는 삼성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가 뭐 여러분 다 아는 종목인데 이 차트가 상당히 괜찮죠. 차트가 쭉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셀트리온보다도 오히려 삼성바이오가 이제 이번에는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원래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고 이제 그 우리 개인 투자가들한테 굉장히 히어로 영웅이 됐던 종목이죠. 삼성바이오는 그에 비하면은 좀 많이 여러 가지 회계 부정이나 이런 조사 이런 것 때문에 좀 위축되어 있었는데 계속 위축되어 있다가 작년 10월 달에 장기 라인 돌파하면서 이제 급등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요게 하여튼 모양은 아주 그렇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참 괜찮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요런 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요런 어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요런 어떤 행보의 구간이 어찌 보면 이제 매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매집. 한 2개월 정도의 꾸준한 매집이 이루어진 다음에 돌파가 나와가지고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최근에 삼성바이오는 갑자기 지난 주말에 외국인들이 막 사기 시작했어요. 기관들은 뭐 좀 샀다 하더라도 갑자기 외국인들이 12만 주, 5만 주 공격적 매수를 해서 이게 조금 아주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 방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갖고, 제가 요즘 애지중지하는 강아지가 꼭 내 옆에 있으려고 그래요. 저 친구가 좀 지나면은 저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는데, 제가 요 시간에 꼭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요 시간에 꼭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 커튼 뒤에 이렇게 딱 해서 잠자고 있어요. 좋은가 봐요. 그러다 지금 누가 오니까 나갔는데, 저 친구가 좀 있으면 이제 독일인가 어딘가에서는 문어가 잘 알아맞춘다면서요? 뭐 축구 경기에서 누가 이긴다 이런 거. 근데 저 친구가 좀 지나면 아마도 종목 짓기에 도사가 되지 않을까. 아주 이쁘게 생긴 건 아닙니다. 아주 이쁘게 생긴 건 아닌데, 제 강아지 뭐 이쁘다 그러니까 좀 웃긴다. 하여튼 그래요. 자, 어쨌든 삼성바이오, 지난 주말에 12만 주, 지난 주말에 외국인 최고 매수 종목이에요. 1등 매수 종목. 매수 1등 주였죠. 12만 주면 주가가 48만원짜리인데 12만 주면 무지하게 많이 매수한 거죠. 많이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매수 1위 종목이 됐던 게 이제 삼성바이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삼성바이오는 여러분 뭐 다 아는 내용이죠. 뭐 삼성바이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허셉틴 시밀러 아시죠? 허셉틴 시밀러.
삼성그룹의 바이오 회사고, 그다음에 뭐 CMO 회사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있고, 또 뭐 베네팔리, 필릭사비, 루스도나, 허셉틴 이런 쪽에 유럽 EMA 취득을 했다라는 거. 필릭사비하고 루스도나는 FDA 허가 신청을 했고, 휴미라는 유럽 EMI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라는 거. 뭐 이런 내용들 뭐 다 아실 거예요. 또 외형이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적자됐다가 올해 이제 좀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쭉 좀 안 좋았다가 올해 그 3분기까지 좀 안 좋았다가 이제 영업이익이 좀 다시 좋아지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삼성바이오의 좀 매력이다라는 거죠. 삼성바이오가 이제 아마 2020년도에는 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건 그런 뭐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그 내용이 조금씩 퍼지면서 4분기 초 10월 달부터 좀 매집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이제 2020년 들어 가지고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뭐 삼성바이오도 좀 주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다시 이 시점에서 매수에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48만 원대에서. 그렇지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삼성바이오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악재 같은 게 이미 다 이제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뭐 반영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다 했던 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자. 이제 셀트가 모르죠. 이제 또 셀트가 여기서 삼성바이오하고 또 경쟁을 일으키면서 다시 이제 20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삼성바이오는 시중에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었죠. 또 여러 가지 뭐 정부의 조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모듈이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이제 핵심주로 또 관심 끌 수 있고, 좀 조정받을 때 여러분이 한번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 그래서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주 좀 물어보시겠는데, 요런 얘기도 나왔네요. 북한의 얘기들. 북한 간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남조선 군부가 새 벽두부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분주탕, 몹시 야단스럽게 소란을 피우는 일을 피우고 있다. 우리를 겨냥한 군사력 증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가요? 군사력 뭐 하나 지금 우리가 잘 모르겠어. 2020부터 2024까지 정밀 유도 무기 확보와, 이건 이제 그 미사일이겠죠. 새로운 전투기, 미사일 개발 도입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퍼부을 걸 결정했다. 우리는 사실 군사비 이거는 이제 북한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월등히 많아요. 그죠? 군사비 우리가 GDP 대비 비중은 작지만 절대 금액은 북한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뭐 북한이 뭐 열심히 뭐 군비 증강하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핵무기를 빼면은 우리가 뭐 훨씬 더 월등하죠. 그리고 또 핵무기는 이제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으니까 핵 같은 것도 사실은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지난 9일 나흘간 해군이 동해에서 진행한 해상기동훈련에 대해서 하늘과 땅, 바다를 전쟁 연습투로 만들고 있다. 근데 뭐 훈련이야 맨날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 뭐라 그럴 게 있나?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동 주말 동안에 있었던 북한 관련 소식들 간략하게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북한 관련된 게. 이게 별게 없었다 하는 거. 그래서 뭐 제가 북한 얘기는 이제 2월에 보자 그랬죠. 2월에 보자고 한 이유는 이제 2월 4일까지 아마도 2월 4일까지 트럼프 탄핵 일정이 끝날 것 같다는 거죠. 트럼프 탄핵 일정. 탄핵 일정이 끝나면 아마도 북미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죠. 북미 대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개별 관광에 대해서 이제 심연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개별 관광 이슈가 설 이후에 좀 부각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는데, 이놈의
우한 때문에 완전히 망쳤어. 우한 때문에. 우한인지 우한은 이제 걱정거리죠. 우한이 되었어. 우한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슈가 좀 묻혀버린 그런 이제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에 의향 미국 반대했다는 일본의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 청와대에서 한 얘기죠. 일본 애들은 참 우리하고 남북 간에 뭐 이루어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 남북 간에. 예,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은데, 청와대는 이제 정부가 한미일 고위급 안보협의회 참석자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실장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미국에 전달했다. 근데 미국이 반대했다. 라는 이제 보도를 일본이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일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실이 아니다. 뭐 미국이 환영하지는 않겠죠. 환영하지 않지만 일단 뭐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뭐 대책은 지난번에 문재인 교수 얘기처럼 한국에 외주를 주라, 이렇게 외주를 주라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이 못하는 일이면 한국한테 외주를 주라.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북한하고 좀 그 관계를 개선해 가지고 뭔가 좀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일본의 보도는 일단은 사실 무근이다 하는 거, 그 얘기를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여튼 뭐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요미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거. 고양시 4월 25일 고양 개성간 평화 자전거 대회를 추진한다. 4월 25일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봄 되면 일산에서 개성까지 자전거 타기 대회를 한다. 저도 한번 가볼까요? 저도 자전거 탈 줄 아는데, 예, 요거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제가 쭉 봤더니만 특별한 얘기가 없더라고. 요거 좀 있었는데, 요것도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뭐 특별한 것 같지 않아. 이거 이제 북한 산업동서 차량활동 포착됐다. 미사일 시험 준비 가능성, 차량활동 포착돼가지고 미사일 또 날리면 또 어떻습니까? 미사일 날리면 또 어때? 미사일 날린다. 오히려 저는 미사일 한번 날렸으면 좋겠어. 미사일을 이제 그 북한이 쏘면은 그건 이제 미국에다가 관심 끌기잖아요. 관심 끌기. 그러면은 이제 어찌 보면 그렇게 해야 북미 간의 대화가 좀 촉진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북미 대화가. 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북미 대화가 미사일을 한번 날리면은 그때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야 대화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미사일 한번 쏴가지고 그 ICBM 한번 쏴가지고 주가 좀 빠지고 그러면 그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미국이 저것들이 진짜 쏘네. 그러면 이제 대화 한번 하자. 예,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신빙성 없습니다. 일단 신빙성 없다. 예. 아직 좀 나이가 워낙 젊어가지고 신빙성. 예. 이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쭉 있었어요. 근데 신뢰감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정은이가 사망하는 것도 남북조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김정은이가 갑자기 사망해버리면은 북한이 일순간 남북조가 좀 적어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어떤 체제가 금방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좋죠. 그러면 이제 정말 북한이 빠르게 개방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한 당국자는 CNN에 이런 활동은 미사일 시험에 앞서 우리가 봐온과 일치한다 라고 말했지만, 다른 당국자는 임박한 시험 발사 징후는 없다.
그죠. 임박한 뭐 발사, 시험 발사는 뭐 이런 징후는 없는데, 뭐 시험 발사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그 신경 안 쓴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우리가 그, 뭐 북한의 미사일 어쩌고 이런 거, 산업동 어쩌고 이런 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렇고, 북한에서도 이제 우한 폐렴 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경희가 장성택의 그, 부인이죠. 김경희의 그, 신랑이 장성택인데, 장성택 채용 6년 만에 다시 공개활동에 시작했다. 공개활동이 시작했다. 김경희가. 고모 김경희가, 장성택 채용 6년 만에 공개활동을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요. 한때는 뭐 많이 아프다 그랬는데, 다시 나왔네요. 그리고, 요것도 좀, 있어요. 요것도, 한미 외교장관 내달 미련에서 만난다. 북한의 김성년과 회동 여부도 관심이다. 그죠? 유럽 담당 북한의 김성년 부상하고 미련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라는데, 하여튼 뭐, 우리 이제 강경화 장관은 사실은 이제 북한 관련돼서 직접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북한 관련 직접 담당자는 이제 우리 그 정의용 실장이라든가 이런 안보 라인에서 주로 하죠. 안보 라인이나 아니면, 우리 그 국정원에서 하니까, 국정원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국정원이나 안보 쪽이나, 거기서 하는 거고, 미국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라든가, 비건 그 부장관,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뭐, 강경화 장관이 가가지고, 만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말이죠. 이번 주에도 어쨌든, 그렇게 뭐, 북한 관련된 아주 그 극적인 뉴스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극적인 뉴스는 없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리승권이 이제 드디어 이제 외무상이 됐으니까, 리승권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얼굴 인상도 봤지만 얼굴 인상도 별로 안 좋은데, 옛날에 그 목구멍 발언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외무상이 돼가지고, 과연 어떻게 남북 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지켜봐야겠다. 그냥 못 들어봤습니다. 예, 고위청이 외국 정부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리승권 교체의 이유가 되었다. 근데 그거보다는, 그거는 글쎄,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고령이라서. 80대 고령인데, 리승권은 그래도 이게 이분이 70대인가 그렇죠? 60대인가 70대인가. 약간 좀, 거칠긴 하지만, 거칠고, 원래 이제 군인 출신이죠. 그래서 군인 출신이라도 좀 거칠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젊은 사람이니까 좀 낫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젊다 그러면 40대, 50대가 젊은데, 이쪽은 막 60대, 70대만 돼도 젊다 그러죠? 젊다 그럽니다. 리승권. 예, 이 리용호가 좀 나이가 많았죠. 리용호 외무상이었는데 나이가 많았고, 그 다음에 리승권으로 교체가 된 거죠. 예, 리용호, 리승권. 다른 거. 그래서 하여튼 좀 보자고요. 예,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근데 이제 북한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참, 정말 재미없죠, 장이. 야, 정말 재미없는데, 뭐, 북한주 가진다 그러면 아까 어떤 분 존버다 그랬는데, 존버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어차피 뭐, 시간이 지나면은, 뭐, 트럼프가 이거 뭐, 탄핵 국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늘 얘기했지만, 미중 다음엔 북미겠죠, 그죠? 북미겠죠. 미중 다음엔 북미다.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죠? 예. 미중 끝나면 이제 북미로 가겠죠. 그래서 2월 4일이 이제 마지노, 그러니까 2월 4일까지 정말 마지노인지 뭐 날짜는 확실히 몰라요. 근데 대략 한 2월 4일 정도가 탄핵에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들 이제 관측들 합니다. 그래서 2월 4일이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죠. 다음 주. 다음 주 2월 4일이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2월 4일 입춘이네, 이날이. 입춘. 2월 4일 정도에 일단 트럼프 탄핵 완료되고 나면은 이제 북한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뭘 하는지 그렇게들 관측을 많이 하는데 한번 그때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북 관련돼 가지고 무슨 뭐 특별하게 다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종목 말고 종목 질문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종목 질문하지 마시고, 일단, 뭐, 폐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반도체는 이제 제가 우리 방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에서는 이제, 그 반도체하고 반도체 IT가 하나의 주력이고요. 반도체 IT. 요게 이제 하나의 주력이고, 반도체 IT가 하나의 주력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방의 주력. 우리 방의 이제 그 포트폴리오 얘기하는 거죠. 반도체 IT가 좀 주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테마 있죠? 반도체 IT가 이제 주력 테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요런 이제 이슈 될 만한 것도 하나씩 넣어놨어요. 이슈 될 만한 거. 예를 들면, 하나의 이슈가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주가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신루터 종목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본다. 예, 신루터 종목에서 가장 저거 한 게 뭐, 주가 저점 대비 한 80% 정도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80%, 90% 올라왔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끝없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신루터 종목은. 그니까, 반도체 IT는 이제 업황이 좋아지니까, 업황이 개선되니까 이거는 뭐 가겠죠. 거기서 이제 핵심주, 예, 그런 것들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유가주도 봤어요. 유가주. 2차전지도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도 우리 방의 주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2차전지. 그래서 2차전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먹고 살 종목이에요. 이게 신도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그 2차전지 종목에서 몇 가지 쭉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삼성 SDI하고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할 물질, 양극재, 에코프로 BM, NF 코스모신도 이거 잘 보자 그랬죠. 그 중에 이제 핵심주 뭐다? 음극재 있고, 다음에 제네질, 소브레이 후생 같은 거. 요런 것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핵심주는 신루타이면서 10년 동안 먹고 살 거다. 10년 동안. 그런 종목이에요. 2차전지가. 2020년대는 2차전지의 시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차전지 시대. 그렇게 보면서 좀 길게 보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기다린 66님. 우리 방에서 이제 주력도 밀고 있는 쪽이 그 2차전지예요. 반도체나 이런 쪽은 좀 주기가 짧죠. 반도체나 이제 IT 디스플레이 이런 재료주들은 짧게 한 1년 정도 쭉 주가 올라갔다가 또 1년 정도 확 빠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2차전지는 10년 동안 올라갔다.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 딱 핵심으로 지금 포진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2차전지.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2차전지는 그냥 계속 들고 간다는 개념으로 기다린 유형님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핵심주로 골라야지. 핵심주로 골라야죠. 그거가 중요합니다. 예, WSJ님. 미중 간의 무역협상 1차 타결에서 중국이 미국의 에너지원을 대량 구매하기로 해서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줄이게 되면 이란과 북한 간의 미사일 등을 위해 이란이 북한에 지불하던 원유 판매 대가로 받은 위안화 지원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글쎄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는데, 일단, 이제, 지금, 지금, 미국이, 이게 경제 제재를 하면서 정말, 이게 확 쪼였어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도 미국이 설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코가 단단히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으로 양으로 계속 중국을 쪼고 하니까 북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최대 압박 전략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최대 압박 전략보다 좀 유연한 거가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방이 이제 IT, 그는 반도체 쪽은 좀 짧게 한 1년 정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전지는 10년간의 테마로 보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 관련 종목도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조선주, 그죠? 유가에서 조선주에 관심을 가집니다. 조선주에서 이제, 뭐 대형 조선사도 괜찮고, 또 LNG선 관련된 종목들,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우리 실제로 이제 그 종목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요 정도로 해가지고 끝낼까요? 예, 우한 폐렴 관련자가 2,000명이다, 2천만 명이다, 2,000명이다 그러네. 2천만 명은 아니고, 2,000명이다 그러네요. 영국 전문가에 10만 명 넘었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방,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가입하는 방법. 가입하는 방법은, 이제 새롭게 가입을 좀 해야 되겠죠? 가입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방에 가입해가지고 대박 좀 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제 파트너스 방송에 보면은 이제 여우가 있죠? 여우가, 지금 잘생긴 여우가 있죠? 거기에서, 인천 여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한테 유튜브 가입하라는 얘기도 많이 드리면서, 또 가입도, 회원 가입해야 하는 게 오히려 낫죠? 회원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ARS는, 0234904484. 예. 3490-4484 일로 전화하시면 되겠고, ARS.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상담을 하고 전화하려면 1599-0700 일로 전화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제 웹에서 가입하시면 돼요. 웹에서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 있죠? 요 파트너스 방송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파트너스 방송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매하기, 요거, 두 달에 66이에요. 두 달에 66. 두 달에 66에 구매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3490-4484 제일 나아요. 02-3490-4484. 3490-4484. 일로 하시면은 이제 그냥 두 달짜리 됩니다. 두 달짜리. 66에 두 달.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02-3490-4484는 여러분이 두 달에 66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정책이 많이 바뀌어요.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아침 방송. 이 아침 방송이, 조만간에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것 같아요. 아침 방송이. 그러니까 7시에 하는 방송이. 7시에 하는 방송이 없어지고, 이게 유료화 될 것 같아요. 유료화. 7시에 하는 아침 방송이 유료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여튼, 여러분한테 서비스 해줬던 부분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회원가입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서두르시라. 회원가입 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천여와 함께, 같이, 돈 좀 벌자는 거죠. 돈 좀 벌자. 집중관리 받자는 집중관리. 사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쭉 종목들 소개 많이 드렸는데, 그것들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갑니다. 하는 종목마다 그 주나 그 다음 주나 히트 종목이 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TV에서 나가는 종목이나 이렇게 온라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종목이나 다들 대박을 내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을 사실 여러분이 못 삽니다. 왜 못 사냐면은, 이게 우리 방에 들어와 있으면은 제가 사라 그러면 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원가입 안 한 상태에서는 사기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을 정말 매수해서, 그래서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은, 이게 회원가입이 최고다. 이게 사실 돈도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33만원, 한 달에 33인데, 한 달에 33 정도면은 정말, 우리 투자할 만 해요. 비용으로 투자할 만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33만원이니까 이제 투자 한번 해보자 하는 관점에서 해보시고, 그리고 가격이 싸니까, 요거 들어가 봤는데 별 볼일 없다면은 또 해지하면 되죠. 그죠? 해지하면 되죠. 비용이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꼭 이 설날 이후에는 정말 대박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북한주로 고민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새롭게 반도체라든가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이제 2차전지주, 2차전지. 10년간의 대박 낼 종목, 2차전지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2차전지 말고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위 신무타 종목들, 정말 대박 낼 종목, 이런 종목이 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예, 관심있게 보고, 그러니까 신무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갖고 있어도 좋다는 거죠, 10년 동안. 여러분한테 10년 갖고 있으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한 5년만 가지고 계세요, 5년만. 제가 어떤 분, 계좌를 한번 봤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계좌 보내서 봤는데, 정말로 주가가 한 80% 올랐더라고요. 80% 정도? 8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축하드린다고. 뭐 다른 종목, 손해난 종목 많은데, 제가 신무타 종목이라는 그 종목은 약 80%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을 믿고,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저는 이제 강조를 하지만 사는 것도 여러분이 사는 거니까, 여러분이 제가 제 얘기를 믿고 사서 또 제가 팔지 말라 그러니까 안 파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주가 왔다 갔다 이동하다 보면 까먹어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다 보면 다 까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까먹어요. 근데, 제 말을 믿고, 요가 신루타라니까. 신루타라는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길게 가져도 좋다. 길게 가져가도 좋다. 그 정도로 대박을 낼 종목이다. 예,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 꼭 들고 있으면은,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대박이 나는 거고, 이제 대북주는 말이죠. 대북주는 이제 재료주죠, 재료주라서 저는 대북주는 이제 늘 여러분한테 하는 게 매매를 하자 말씀드립니다. 매매하자. 그래서 지금 정도는 대북주는 미리 들어가가지고 좀 뭐랄까 선침해라기보다 매복하기 좋은 매복. 뭐 군대에서 우리 매복 얘기 많이 했죠. 매복이라는 얘기 뭡니까? 저기 오는 길목에서 길목 지키는 게 매복이잖아요. 대북주는 매복 개념입니다. 지금 대북주는 매복의 개념, 매복. 지금 매복하고 있어야죠. 왜냐하면은 대북주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뭐 북미, 폼페이오, 뭐 비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비건하고 최선희가 스톡홀름에서 만났다 얘기 나온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비건이 평양에 있다. 이게 이제 북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북주는 매복해 있어야 돼요. 매복해가지고 있다 보면은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때 사도 되는데 이제 얘기 나오면 바로 급등 나올 수 있죠. 되게 그 대북주는 올라가면 뭐 20%잖아요, 20%. 그래서 뭐 많이 사라는 얘기는 아니라 어느 정도는 대북주는 조금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는 전략도 좋다라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면 저는 대북주는 그래서 올라가면 23% 올라갑니다. 23%. 그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보시기 바라겠고,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가 얘기하는 종목 중에서 저는 뭐 금방 팔고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단타도 해요. 단타도 하는데 요즘은 단타의 계절이 아니라서 요즘 단타는 이제 전약 후강이 나와야 좋거든요. 전약 후강. 그렇죠. 전략 후강이 돼야지 돈을 벌기 때문에 좀 요즘은 단타를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장이 좋아지면 단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단타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좀 지나면 이제 중소형주 다시 테마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단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타보다는 조금 길게, 또 장기 종목은 들고 가는 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근데 장기 종목이 나중에 보면 결국 돈 돼요. 뭐 장기 종목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좌를 봐보면 제가 이제 신루타라고 장기 종목이라 하는 종목들은 보면은 대략 한 1억 정도 사요. 이 사람들 1억 정도. 그리고 다른 이제 개별주라 하는 것은 뭐 한 500만원씩 사더라고. 500만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신루타 한 종목 한 1억씩 사.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추천한 종목은 한 500만원 밖에 안 사더라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설날 끝나고 첫 방송이라서 조금 길게 했네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종목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내면서 제가 내일 아침에 또 뭔 종목을 여러분한테 지금은 이제 내일 아침에 말씀드린 종목을 좀 대충 이제 해놨는데 내일 아침에 또 종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내일 아침도 7시 그리고 아마 요 7시 아침 7시 방송은 유료화 될지 몰라요. 유료화 될지 모르니까 제가 7시에 무료로 할 때 좀 열심히 들으시라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꼭 유튜브에다가 구독 신청해 놓으시라는 거. 유튜브에 조선주 좋고 조선주 괜찮고요. 유튜브에다가 구독 신청해 놓으시고 조선주 하시는 분들도 조선 전문을 하시는 인천요한테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으로 조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하는 거, 이런 요에 들어와서 한번 회원가입해서 깊이 있게 한번 파보는 거 좋습니다. 대북주 돈 벌면 유료. 예, 답변이로니 알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 명절 이후에 또 이제 춘절이니까 봄이 오잖아요. 정말 봄이 옵니다. 봄이 옵니다. 그래서 춘절 이후에 여러분들 복도 많이 받으시고 날씨도 좀 좋아지고 근데 오늘 보니까 정말 봄바람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오늘 보니까 바람이 차지가 않더라고요. 봄바람이 슬슬 부는가 보다. 지금 이제 꽃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린다 그래요. 지리산에는 뭐가 폈다 그러더라고요. 그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꽃이 폈다. 꽃잎들이 이제 바람에 차가운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봄입니다. 그래서 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봄에 맞추어서 주가도 살랑살랑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면서 대북주가 되었던 단기 유행하는 폐렴주가 되었던 또 이재호가 얘기하는 신루사 종목이 되었던 제가 가장 좋게 얘기하는 단기로는 이제 반도체 한 1년 보고 반도체 그리고 10년 보고 2차전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 잘 잡으시고 꾸준하게 크게 수익들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매일 그 밤 8시 또 아침 7시 이렇게 공개 방송하니까 그 영상 잘 보시고 또 유튜브에 꼭 유튜브에 가서 인천요 하면 됩니다. 인천요. 유튜브에서 인천요 하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구독 해가지고 구독 좋아요 눌러가지고 요의 방송 꼭꼭 챙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